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2D로 작성된 이제 PBA 모듈 데이터를 2D 자료를 가지고 이제 3D 데이터화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D로 작성된 이제 회로도를 3D 데이터화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뭐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뻔하죠. 그 실전 검토를 하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서 회로 자체에 발열이 예상되는 뭐 부품이 있다 치면은 그 부품이 이제 기구 쪽에는 어느 위치에 이제 오게 되는지, 버튼 같은 부분은 어디에 이제 오게 되는지, 커넥터 단자 같은 부분도 정확히 뭐 돌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기구에 그걸 안착했을 때 뭐 어떤 식으로 뭐 체결을 정확히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인데, 뭐 두 가지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제가 개발하는 제품에 이제 들어가는 회로,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레이아웃을 잡고 뭐 버튼 위치라든가 커넥터 위치라든가 아니면 주요 부품 위치를 제가 잡고 이제 가니까 쉽게 파악이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잡은 레이아웃이 아니라면 어떤 외부에서 이미 만들어진 아니면 개발이 완료된 이제 PBA를 가지고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기구를 해야 되는 거라면 당연히 그 PBA 회로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다시 3차원화 해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요청이 오면 회로 관련돼서 이제 뭐 사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회로 사이즈가 뭐 어떻게 되는지, 이제 PCB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칩 관련된 이제 사양서를 이제 요청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뭐 그 PBA 작성한 거에 이제 다른 요구 사항은 없는지, 뭐 거기에 캡이 씌워진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하여간 특정한 요구 조건인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회로도를 요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로도를 요청하고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제 관련된 칩, 소자 관련된 사양서를 전부 다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자에 대한 부분, 커넥터에 대한 부분, 칩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뭐 주요 칩, 뭐 여러 가지 칩이 많이 들어가 있죠. 뭐 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PBA에 체결되는 어떤 뭐 기성품 사출 구조물 있으면 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PCB 두께 좀 세부적으로 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부품 사양서가 접수되면 일단 부품 단위별로 일단 3D 데이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뭐 PCB는 뭐 정해진 두께대로 일단 베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부품은 부품 그 개별로 일단 3D 데이터화 작성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회로도에 맞춰서 칩 배치를 시작하죠. 예. 회로도 자체 보면 이제 치수 측정이 다 가능하니까 그 치수에 맞게끔 위치를 잡아서 일단 칩을 다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커넥터 위치, 그다음에 뭐 요구했던 사출 구조물, 그다음에 뭐 LED라든가 뭐 칩이라든가 관련된 주요 칩 같은 부분들을 좀 배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일단 보여드린 거는 일단 간단한 그 모듈 데이터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배치를 하거든요. 복잡한 거는 이게 한 몇 배는 더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회로 담당자가 됐던 아니면 요청했던 담당자가 됐던 그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서 이제 검토 요청을 시키죠. 일단 뭐 중간에 이제 변동사항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확인한 다음에 지금 작성된 데이터가 이제 회로도에 준하게 됐는지 먼저 확인 요청을 하죠. 보내준 3D 데이터가 이제 문제가 없다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2D 데이터까지 한번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면 되죠. 왜냐면 뭐 3D 데이터나 2D 데이터나 이제 같이 비교를 좀 해야 되니까는 그런 식으로 보내줄 때 2D 데이터에는 뭐 주요 부분 표기를 한다든가 이제 외관 치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이제 표기해서 이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보내기 전이나 이제 뭐 보낸 다음에도 일단 3D 데이터하고 이제 2D 데이터하고 이제 확실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이제 2D 데이터는 이제 처음에 그 회로 쪽에서 전달받은 이제 그 회로도 하고 이제 똑같이 만들어졌는지 그걸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칩 위치가 같은 위치에 와야 되고, 뭐 요 배치라든가 이런 주요 부품 위치가 정확히 그 회로도 위치하고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 3D 데이터를 만든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만들어 가지고 일단 비교를 한 다음에 뭐 확실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뭐 한 번 더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보내고, 혹시나 저쪽에서 봤을 때 조금 뭔가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위치가 조금 다른 것 같다 하면 확인해서 뭐 잘못돼 있으면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 최종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이제 보내주면 되죠. 뭐 회로 쪽에서도 이제 검토하고 요청한 쪽에서도 검토한 다음에 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뭐 데이터를 이제 유관 부서에다 이제 배포하면 되는데, 지금 요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사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뭐 3D 이 회로도 자체를 가지고 이제 3D 하는 게 보통 제품 개발하면 기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고, 어, 회로가 다른 데서 개발이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3D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회로도입니다. 일부러 좀 간단한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는 간단하죠. 이제 요 보시기에는 칩 크기도 작지만은 일단 PCB 크기 자체가 32mm에 13.7mm, 거의 손가락 크기가 비슷한데, 지금 요거 처음 이제 회로도가 왔을 때 이제 확인하실 게 뭐냐면 당연히 아웃 사이즈도 확인해야 되고, 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뭐 대충 확인해야 되지만, 확실히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을 일단 구분해야 되죠. 커넥터라고는 표기돼 있지만 이제 커넥터 부는 표기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형상 자체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양서 창구에서 이제 4핀짜리면 뭐 5핀짜리든지 이런 걸 구분해서 이제 그려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여기 LED 1, R15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똑바로 바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이는 쪽에 이 칩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다른 것들은 지금 글자가 다 뒤집어져 있죠. 예. 이 말은 이제 이 칩들은 다 반대편에 있다는 거죠. 이제 뒤집혀 있으니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앞뒤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어, 회로 이제 하시는 분마다 다르긴 다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색상으로 표기를 하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것들은 뭐 빨간색, 노란색으로 하고 반대쪽에 있는 것들은 뭐 파란색, 녹색으로 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로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스타일마다 다 다르니까 어, 일단은 뭐 회로도를 받았을 때 어디가 이제 정면에 있고 어디가 배면인지는 한번 구분하셔야 되고, 아니면 회로도를 주실 때 보통 그 정면하고 배면을 이제 따로 해서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 또 그거 역시 또 스타일이 또 각자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한 덩어리로 오는 경우에는, 겹쳐져서 오는 경우에는 일단 정면하고 배면에 있는 칩을 나누는데, 배치를 나누는데,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그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보이시는 요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쪽에서 정면을 지나서 배면인 게 투과해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면 쪽에 보이는 요것들은 한번 미러를 시켜줘야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해야 이제 제대로 위치에 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이 회로 도우면 다 중심 위치가 다 잡히거든요. 중심 위치가 안 잡혀도 그 표시기 할 수 있는 그 확인할 수 있는 그 치수 기준들이 다 보입니다. 그럼 그 기준을 잡아서 치수를 그 일일이 좀 다 재야 되죠. 예, 다 재서 배치를 하든가, 안 그러면 이 2D 데이터를 3D 데이터 쪽으로 임포트 시켜서, 그러면 요 위치가 다 바로 잡히니까는 이 0점만 맞추면 되니까는, 그럼 그 위에다가 이제 칩을 가져와서 실장하든지, 아니면 이 2D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그냥 그리든지, 뭐 그거 방식 자체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중에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칩 파트, 칩 부분이라든가 이제 기타 단품 파트들을 하나하나씩 다 그려놓고 이 회로도를 자체를 불러와서 레이아웃을 그리고 그 중심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가 칩을 배치를 하죠.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한다. 제가 하는 방식이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 다르니까요. 이거 수월하신 방법을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회로도를 처음 하신 분들은 회로도를 그냥 가져와서 요 회로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서 그냥 바로 칩을 그려서 올리든지, 아니면 그려놓은 칩을 요 가져와서 요 배치 위에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바로 배치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신 게 이제 뭐 좀 수월할 수도 있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커넥터 사양서입니다. 뭐 이걸 보면 이걸 보고 일단 이 형상대로 그린 거죠. 일단 주요 치수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그핀 수에 따라서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다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춰서 일단 그리는데, 여기 치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거는 실물을 측정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 여기 주의한 치수 외에 표기가 안 되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오차가 있어도 특별히 문제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좀 적용을 하면 되고, 지금 주요 치수 같은 경우는 보통 사양서에 다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칩 사양서인데 여기 보면 뭐 A, B, C, D에서 치수가 다 표기가 되어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따로 이제 요구하는 그 기구 사출물인데, 이거는 그 이미 있는 기성품이기 때문에 그 사양서를 받아서 제가 이거 데이터 이 치수를 참고해서 일단 데이터 작성을 다 했고요.
이런 것도 칩 사양서가 받아서 여기 보면 치수가 다 있습니다. 다 있으면 어, 최대한 완전히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이 높이하고 제일 중요한 게 높이죠. 어쨌든 기구하고 간섭될 확률이 있는 곳은 이제 높이 쪽이니까 높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유사하게 일단 그리시면 되고요. 요것도 보시면 이제 주요 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요렇게 세부 치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완전하게 뭐 C컷이 얼마 들어가 있고 뭐 요 각도가 얼마 돼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없는데 외관 치수가 하고 이제 높이하고 이런 쪽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치수에 준해서 일단 데이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부품 사양사하고 이제 회로도를 가지고 이제 만든 3D 데이터 작업물인데 어, 지금 보시기에도 뭐 크기가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도 크기가 작습니다. 작아서 좀 간단하게 보이는데 뭐 이거는 뭐 좀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좀 PCB 회로가 큰 것들은 이거 한 당연히 몇 배가 되는 것들은 칩만 해도 한 수십 개 거의 한 몇백 개 단위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칩 배치하는 데만 하루가 걸립니다. 이게 왜냐면 또 칩도 똑같은 칩들이 또 많고 비슷하게 생긴 칩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방향도 다 지켜줘야 되니까는 집 배치하는 데만 뭐 시간이 뭐 그렇게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잘못해서 하나라도 밀리면 그때는 뭐 좀 답답할 때도 있고 한데 예. 일단 뭐 2D 회로도를 가지고 이제 3D 작업하는 것 자체도 뭐 쉬운 작업은 아닌데 처음에 이제 이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부품 사양서라든가 이제 요구 사항에 대해서 미리 좀 확인을 다 해놓으시면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순서대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만 진행하면 그렇게 뭐 복잡해지진 않죠. 뭐 이거 하나 요청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요것도 좀 주세요. 요것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 피곤하고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처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에 요구할 거 다 요구하고 제일 좋은 거는 실물까지 받는 건데 뭐 실물까지 다 요청을 하고 해서 치수를 측정해야 되는 건 빨리 측정을 하고 사양서에서 치수 데이터 있는 부분은 빨리 파악을 한 다음에 부품 단위로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하는 식으로 가면은 그게 좀 쉽죠. 그런 다음에 이제 동일한 부품이라든가 뭐 아니면 유사 부품 뭐 얹으면서 배치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제 배치를 할 거니까 그 배치만 잘하면 뭐 특별히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배치 끝난 다음에는 3D 작업물을 2D로 변환해서 그 처음에 봤던 회로도하고 겹쳐가지고 칩 방향이라든가 칩 위치가 이제 제대로 됐는가 그걸 확인을 하면 됩니다. 중간중간 이제 회로 변동상이 생겼을 때 조금 일이 번거로워질 수도 있는데 뭐 그건 특별하게 뭐 심각하게 뭐 번거롭진 않으니까 뭐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2D 회로도를 가지고 이제 3D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하면 재밌는 일이긴 한데, 음, 좀 설계일이 빠듯할 때 받으면 조금, 조금 살짝 짜증이 나기도 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것도 엄연히 보면 뭐 기구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뭐, 충분히 뭐, 한 번은, 뭐 언젠가는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본인이 설계한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회로라면 이제 본인이 회로 레이아웃을 나가고 그다음에 뭐 주요 부품, LED, 버튼, 단자, 뭐 커넥터 이런 부분들 본인이 그 위치를 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 본인이 다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칩 자체가 이제 뭐 최대 높이는 어느 정도까지 해주세요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3D 작업화를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다른 데서 개발된 회로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바로 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3D 작업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제일 좋은 거는 실물을 받아서 좀 측정을 해가지고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3D 작업화를 이제 하는 건데 뭐 제가 권장하는 거는 그냥 사양서를 받아서 사양서대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실물까지 있으면 실물하고 사양서하고 두 개 비교해서 진짜 맞게 돼 있는지 한번 비교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회로도 자체도 이제 실물하고 비교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육안으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3D 작업을 한 다음에 하면 솔직히 뭐 좋죠. 기국 간섭도 거의 안 생기게 설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문제점 되는 부분들을 미리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에 대해서도 뭐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을 드리고 요
그리고 그 궁금하신 사항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건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매번 이렇게 바로바로 영상을 만들긴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몰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의 주신 것 중에 제가 매번 답을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바로바로 못 해드리는데 한번 취합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